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총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는 SNS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러나 더그포드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송출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을 잠정 중단키로 하게 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진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미국이 요구했던 광물 협정도 가능한 한 초기에 타결하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밤사이 M7의 주가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4.6%, 테슬라는 3.8%가량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 차량 구매 의사와 더불어 테슬라 대리점에 대한 공격을 테러로 규정하겠다고 밝힌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월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미증시의 투자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시티는 2023년 10월부터 유지해온 미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2일 수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관세 리스크가 확대되게 되면서 밤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틀 연속 약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에 이어서 어제는 S&P 500까지 이 기술적인 조정 구간을 눈앞에 둔 상태인데요. 우선 장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광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 총 50%까지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마자 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 출발했지만요. 이내 그 배경이 됐었던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전기요금에 대한 할증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이 나스닥을 중심으로 일부 회복세가 관측이 됐고요. 또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30일간의 임시 휴전안에 동의한 점 역시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지금 시각 우리 시장에서는 진단키트와 코로나 치료제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이 다양한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페멀라 비오크먼 교수가 예비 노벨상으로 불리는 울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맥이 모아주고 있고요. 또 로봇주들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 중국 전기차 기업이죠. 이 샤오펑이 AI 휴머노이드 개발에 1천억 위안 상당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다시 한번 불을 지폈고요. 이어서 화장품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장 초반 강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K뷰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NFT 오늘 상승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이 간밤 비트코인이 8만 3천 달러 선을 회복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반등세를 보였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과연 어떻게 지나가고 있을지 가장 먼저 코스피 챙겨보도록 하시죠. 어제 장 초반에 2%대 급락을 점차 줄여나가게 되면서 1.2%대 약세 마감했던 코스피 시장. 오늘의 경우에는 1.2% 반대로 상승하게 되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2,568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피입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 5천억 원 이상의 매물 강하게 팔아냈고요. 기관도 여기에 매도력을 더해줬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현재 매수력 선보이고 있고요. 개인만이 나홀로 매물 출회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1.4% 이상 오늘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국내 증시네요. 현재 730 이상 선을 보여주게 되면서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지금 이 시각 코스닥입니다. 개인과 더불어서 기관이 나란히 매물 사들이고 있고요. 아쉽게도 오늘 외국인은 현재 4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계속해서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에서는 이 외국인의 순매도 기조가 발목을 잡았었죠. 하지만 이 연기금의 꾸준한 매수 방어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쉽게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외인 수급이 유입이 되게 되면서 지수가 양대 지수 모두 크게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환율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보아서 이 환율보다는 우크라 종전 영향을 받은 것이 더욱 뚜렷해 보입니다. 자, 이런 증시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로봇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전에 말씀드렸던 샤오펑 소식에 이어서요. 이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올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고 또 2027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밤사이에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덕분에 오늘 안 그래도 강한 시장 속에서 로봇주들이 특히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이 나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요. 주식 사야 됩니다. 저는 이번 하락에 대해서 조정 시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강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그것들을 사라. 그러면 그게 뭐냐? 트럼프 수혜주들하고 머스크 수혜주들하고 이런 쪽 위주로 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것도 콕 집어갖고 일단 로봇주부터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LNG 가스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많죠. 일단 조선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가스관, 조선 기자재 쪽으로 보시라 그랬고 하여튼간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도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도 제가 로봇주 사야 된다 그랬죠. 로봇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빠졌는데 이것들이 움직일 때가 됐다. 미국 시장은 17,000에서 16,700 정도가 지지 라인이 돼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그리고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잘 안 빠지는 거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2% 빠지는 걸 보면서도 낙폭을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진짜 낙폭을 줄였어요, 어제. 그리고 일본 시장도 어제 2%, 2.8%인가 빠졌다가 0.6%까지 낙폭을 줄이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일 있을,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수요일 날에 있을 CPI 지수 발표에 앞서서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일단 심증이 강력하게 지금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미국 그 CPI 지수 발표가 오늘 새벽에 있을 예정인데 오늘 저녁에 있을 예정인데 약간 줄어든다라는 이제 예상치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일단은 크게는 안 빠진다라는 건 오케이. 근데 강하게 반등을 주는 거는 가봐야 합니다. 자, 미국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크게 안 빠졌어요. 어제 그냥 뭐 관세 얘기로 그냥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냥 혼조세. 근데 이제 CPI 지수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금요일 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제 목요일 날이고 뭐 금요일 날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뭐 발표치 뭐 나온다 예상치 나온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표들을 앞두고 반등이 아직은 없지만 다우존스도 마찬가지고 반등은 아직은 없지만 일본 시장 움직이는 거 봐서는 어제 흔들렸다가 꼬랑지 달고 올라가는 거 봐서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 보면 벌써 돌리고 있어요. 이중바닥형 그리면서 지금 다시 또 올라서고 있죠. 뭐가 이렇게 강합니까 우리나라 시장? 그렇죠? 다르죠? 5일선 돌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거라는 걸 뭔가 얘네들이 눈치를 채고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지금 반등을 먼저 미리 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걸 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왔고 이 시장 나쁘지 않다.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식 지금 사야 돼요. 사야 됩니다. 뭐 우주항공을 사든 LNG 가스를 사든 뭐 반도체도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이왕이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정통 반도체 장비보다는 뭐 온디바이스 AI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HBM 좋아요. 아니면 뭐 유리기판 좋습니다. 뭐 CXL 이렇게 뭔가 이유를 달고 가는 애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 별거 없고 그냥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뭐 소재 그런 거는 좀 덜 움직여요. 잘 안 움직여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이 좋습니다. 많이 빠진 놈들. 근데 제일 안전한 쪽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로봇주가 제일 좋다고. 로봇주. 그래서 오늘도 로봇주를 뽑아왔는데 어제 로봇주 가격 안 들어오고 도망 올라가 버렸죠. 하여튼 우리나라 시장 어제는 1,400개 가까이 빠졌지만 오늘은 거의 200개, 1,180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많이 그동안 조정받았던 애들이 유리하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게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차트는 좋아요. 좋은데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랬죠. 이런 건 안 가지는 않아요. 이것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뭐 5%, 8%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것보다는 좀 많이 빠졌던 애들 중에서 로봇이다 그러면 그게 더 좋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그리고 로봇주는 지금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뭐 앞으로의 뭐 로봇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에 대비해서 인공지능과 로봇과 그럼 로봇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관절기도 있을 거고 감속기도 있을 거고 센서 관련주들도 있을 거고 카메라 관련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뭐 이슈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왜냐면 로봇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1탄이 나오면 2탄 나오고 2탄 나오면 3탄 나오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점점 좋아지는 게.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땐 좋아요. 지금 당장 공장으로 투입을 시켜도 될 정도로 되게 좋은데 점점 업그레이드 되면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이슈가 되겠죠. 뉴스가 막 나올 거고. 그래서 그 로봇주들 일단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을 일단은 잡아서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근데 이 얘기를 2주 전부터 얘기했어. 시장 조정받을 때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고 로봇주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시장이 안 빠질 것 같아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뭐 CPI 지수 발표 이후에 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 크게 빠질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서 지금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오늘 공개 방송 주식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3월 달서부터 빨간색 넥타이로 아예 바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예전에 이제 골수 팬들만 아실 거예요. 그동안에서는 매매장이기 때문에 파란색과 빨간색 섞어서만 갖고 나왔는데 파란색은 안 갖고 왔어요. 계속 매매장이다 해서 빨간색, 파란색 섞어서만 가지고 나왔었는데 3월 달 들어서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후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매매장이 도래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늘 분홍색 옷으로 한번 예쁘게 입어봤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CPI와 PPI 등 이 미국 매크로 지표 첫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탄핵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 여부 이 점도 초점을 맞춰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상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챙겨볼 점이 참 많은데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종목 상담 바로 제공을 도와드릴 거고요. 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마찬가지로 이 본 방송에 대해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들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표적 종목 SPG 나와줬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 SPG 저희 실전 매매 정수를 함께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라면 낯선 종목이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각 2.4%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25,6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전문가님 또 이 SPG 하면 로봇 관련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또 새롭게 등장해준 주인공 SPG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로봇 관련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은 이제 삼성, 뭐 LG, 뭐 이런 애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는데 특히 삼성의 보핏이라고 보조하는 그러니까 보행자 그 해주는 하여튼 보핏이라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그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그거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제 SPG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로봇용 정밀 감속기 관련주 쪽에 일단 포진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기술들로 중국에 있는 로보락도 그 정도 기술도 안 되니까 로봇 청소기를 보면서 야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기술력이 안 되는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걔네들도 급등이 나옵니다. 기대감 때문에. 혹시 모르는 걔네들도 아이언맨을 만들지 못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기대감이 가는 거예요. 그냥 터미네이터 만들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래에는.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되게 단순한 그냥 거의 그냥 조이스틱에다가 그냥 이렇게 띠띠띠 누르면은 그냥 움직이는 옛날 20년 전에 나왔었던 그런 로봇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겠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현대차에 있는 아틀라스 그런 로봇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그것보다는 수준이 한참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SPG는 뭐 그거와는 상관없이 그런 이제 그 로봇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라든지 이건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꼭 필요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가총액 한 5천억 정도로 회사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적자 회사도 아닙니다. 계속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로봇들이 많이 쓰일 거 아니에요? 뭐 현대차도 많이 쓰일 거고. 근데 걔네들은 부품은 지네들이 만듭니다. 왜냐면 걔네들 로봇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결국은 로봇 부품을 생산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차하고는 SPG하고는 아마 접점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동차 부품주 애들이 싹 다 만들어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쪽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SPG 차트를 이따가 보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봇 관련주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SPG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를 확인해 볼 거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전 종목들 현재 상황 한번 짚어보고 오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3월 4일 하이로코리아 27,0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요. 5일과 6일, 7일 각각 센즈랩 그리고 TCC 스틸 이틀 연속 만나봤는데요. 8,260원, 5일 기준으로는 센즈랩이 12%의 파격적인 높은 상승을 보여줬고요. 또 이어서 6일과 7일 이 TCC 스틸 마찬가지로 28,250원, 28,050원 선에 만나보게 되면서 각각 8%, 9%의 상승률 안겨줬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하시죠. 바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넘겨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TCC 스틸 마찬가지로 만나봤는데요. 28,000원 그리고 3월 11일 로보티즈 33,0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 거래일 연속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네요.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로봇 관련주들 자세하게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저희 이 표적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또 이어서 저희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요즘 정말 많은 문의 주고 계셔서요. 저희 화면 하단 참고하시면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 더욱더 고급 정보들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의 이 주인공, 이 매수가 전략 어떻게 될까요? 자, 어제 로보티즈를 드렸었습니다. 33,000원에 드렸었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가격을 안 들어왔지만 차트가 너무 좋았죠. 쭉 빠졌다가 지지하고 해서 먼저 얘가 돌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조정받으면은 사면 됐었는데 어제 그냥 가격 안 주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먼저 올라가는 애들이 오늘은 이제 하이젠 RNM 요런 이제 패턴들인데 조금만 더 조정받았으면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결국 로봇은 꼭 사야 될 애들인데 로봇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꼭 사야 될 애들 가스관 조선기자재 꼭 사야 될 애들 그다음에 로봇주 꼭 사야 되는 애들 왜냐면 얘네들은 뭐 관세니 아니면 뭐 그런 거에 일단은 자유롭습니다. 그런 거에 좀 자유로워요. 뭐 중국과의 뭐 어쩌고저쩌고 경쟁 이런 데도 자유롭습니다. 그냥 뭐 알래스카 LNG 가스 하면은 뭐 막 움직이고 하는 애들이니까 그쪽은 좀 자유롭고 로봇주들도 뭐 공장에 뭐 들어가느니 뭐 앞으로 뭐 로봇 시장이 커지느니 뭐 고액으로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움직이기 좋은 애들인데 어쨌든 로보티즈 가격은 안 돌아왔지만 이게 날아가거나 이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그래서 이따가 SPG 그거라도 공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급등명중 종목. 자, 퍼스텍. 자, 이거는 이제 우주항공 테마인데 이거 조정 받으면 다시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조정을 주다가 말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한 3,500원, 3,400원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해봐도 될 종목인데 근데 이렇게 안 빠지고 고점에서 많이 빠진 것도 아니라서 옆으로 행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은 비중을 줄여서 가져가면 또 오를 것 같아요. 방산주들은 또 오를 수 있고 우주항공 테마로 또 움직일 수도 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으로 퍼스텍 말씀드리고 자 다음은 TCC 스틸.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차트는 좋은데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이제 철강이면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근데 이제 단점은 최근 시장이 흔들렸는데 빠진 게 없습니다. 빠진 게 없다 보니까 강하게 급등도 안 나오는 것뿐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다시 또 오르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약에 못 팔았다, 8%, 9%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못 판 사람들한테는 기다리면 또 팔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근데 지금 급등이 안 나오면 뭐 빠졌어야죠 뭐. 최근에 한 30% 빠졌으면 오늘 5%라도 올라가고 있을 텐데 30%안 빠지고 거꾸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빠진 것도 크게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모양만 만들고 있는 중이라서 나쁘진 않아요. 갖고 있으면 다시 3만 원, 뭐 3만 1,000원.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바닥은 안 나왔지만 곧 바닥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에 아시아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도 반등을 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SPG로 가겠습니다. 자, 로봇 부품 감속기 관련주. 자, 고점에서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유리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일단 매수 가격은 아직 로봇주들의 흐름들이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하이젠 RNM이 지금 15%막 치고 날아가네요. 자, 그러면 현재 가격 25,650원. 현재 가격에 공략을 합니다. 왜냐면 가격 안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미국 시장도 곧 바닥을 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든다는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쳤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바닥을 치는지 모르겠는데 코스닥은 바닥을 쳤어요. 지금 5일선 돌파가 나오잖아요. 물론 종가까지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바닥이라고 그러죠. 이게 왜 나오는지는 미국장 반등도 안 나왔는데 그래서 예상해 보는 거는 오늘 CPI 지수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미국 시장이 반등 주려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사실 어제부터 느낌은 있었죠. 미국 시장이 4%가 나스닥이 4%가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이 5%, 6%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2% 빠지다가 1%로 줄어들었어요. 일본 시장도 줄어들었고 그걸 보면서 매수의 타이밍이구나라고 어제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가는 거 오늘 종목들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안 가는 게 없죠. 대부분 다 올라가죠. 오늘 다 갑니다. 안 가는 애들이 없을 거예요. 1,200개 가까이가 올라가는데 뭐 안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죠. 전 지금 코스닥 1,217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이 나오고 있으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로봇 관련주 없으면 뭐라도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쪽을 공략을 하셔라. 오늘 SPG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SPG 25,650원 선에 오늘의 매수가 한번 형성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 바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렇게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시장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은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안심하지 말고 더더욱 상승 전략을 철저하게 정비를 해봐야겠죠. 지금 바로 샵 0082번을 통해서 문자 신청 주시면요. 저희가 1타 전략 바로바로 제시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반드시 갖춰서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볼까요? 자연과 환경 들어와 있고요. 1,085원 그리고 10%의 비중을 말씀을 주셨는데 단가가 1,000원대라고 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현재 주가가 568원대 약 50%에 가까운 손실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자연과 환경 시가총액이요. 644억 원에 불과하네요.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차트가 무너지는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 좀 복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오늘도 보면 온디바이스 AI, 보톡스, 미용기기, HBM, 조선기계자재. 그러니까 이슈가 거기서 돌아요. 지금 뭐 자연과 환경처럼 이쪽으로는 전혀 이슈가. 그러니까 로봇주가 제일 지금 좋은데 뭐 물린 게 차트를 보면은 물린 게 최근에 물렸다 그러면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갈아타면 되는데 물린 지 꽤 됐고 거의 40%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마이너스 50%니까 뭐 이래저래 지금 대응도 못하고 뭐 그냥 고민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방법이 없습니다. 내비로 두는 방법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는 더욱도 안 되고요. 추가 매수를 이걸 할 거면 그냥 지금도 로봇주를 사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부합하는 종목, 그러니까 LNG 가스선이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지 바로바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차별화 장세는 계속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모든 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밑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얘도 주식이라면 지수가 이제 오늘서부터 미국이 바닥을 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금요일 밤이든 미국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더 오르겠죠. 오르면 얘도 650원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거래가 없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 수는 있으니까 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만나볼 종목은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3천 원에 60%,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지금 이 시각 LG 이노텍 주가 흐름 보자면 0.41% 미미하게나마 올라가게 되면서 17만 1,900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현재 수익 구간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최근 LG그룹사가 주가 흐름이 지주사를 포함해서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LG 에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 흐름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텐데 우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가져볼 수 있겠죠, 전문가님. 언제쯤 반영이 될까요? 일단 다행히도 수익은 나고 있는 종목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거는 잘하고 계십니다. 일단 바닥에서 잘 공략은 들어가셨고 뭐 손실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네요. 돌리고 있죠. 돌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면 20만 원까지는 뭐 무난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져가면서 20만 원으로 노려보실 수는 있는데 근데 지금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좋고 대형주들은 그거보다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한 거는 사실이니까 좀 빠른 쪽을 원한다 그러면은 그냥 로봇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그렇지 않고 좀 안정적이고 좀 편안하게 결국은 올라가는 걸 바란다 그러면 LG노텍도 나쁘 보이진 않아요. 이제 바닥을 이제 딛고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좀 더디더라도 20만 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세스바이오 한번 보도록 할까요? 6,800원에 35%, 지금 시각 0.59% 올라가게 되면서 5,13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은 또 그래도 코로나 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감염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 정도면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가님. 차트도 상당히 아쉬운 그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뭐 확실하게 무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제 급등세가 안 나오는데 가지고 있으면 또 뭔가 이슈는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뭐 엠폭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무슨 질병이 뭐 다시 발병을 해가지고 큰일 났다 그러면은 이게 또 다시 6천 원까지는 금방 또 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어서 잔잔히 지금 거래도 없고 거래가 말라서 그래서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거의 주가는 바닥이에요. 지금이 바닥인데 오르질 않는 것뿐입니다. 왜 안 오른다? 이슈가 없어요. 조용해요. 뭐가 뭐 중국에서 난리가 났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질병 이슈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는데 지금 비중이 많으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한 6천 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HD 현대 마린솔루션 보도록 할까요? 지금 시각 현재 매수가가 16만 6,100원, 조금 높으시네요. 10%의 비중 말씀을 주셨고요. 현재 4%대 강세, 역시나 주선주라는 말이 나오네요. 14만 3,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현재 HD 현대 마린솔루션. 전문가님 그래도 매수가를 수복하려면 60일선은 좀 훌쩍 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승 동력이 조금 부족하네요. 저는 이 대형 시가총액이 지금 6조짜리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조선기자재 좀 작은 애들이 훨씬 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그쪽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뭐 여기까지 뭐 올라가는 거는 뭐 무겁지만 16%, 대형주 16%. 그래요. 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데 무거우니까 그거는 감수해야 됩니다. 아주 무겁게 천천히 오를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또 그 가격을 줄 겁니다. 근데 본전이 되잖아요. 팔아야 돼요. 수익이 없네.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또 오르면 또 내려가요. 또 오르면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박스권이에요. 계속 여기. 그러니까
약간 이런 흐름은 맞는데, 그러니까 우상향이라서 갖고 있으면은 점점점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고 뭐 18만 원도 가고 그러는데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왜냐면 폭등이 안 나오잖아요. 폭등이 나오는 쪽들은 저쪽에 뭐 BHI라든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에노토크라든지 뭐 저쪽에 있는 아니면 하이로 코리아, 뭐 동방성기, 세진중공업, 뭐 하나엔진, 뭐 성광밴드, 한국카본, 태웅, 동성화인텍 좀 조그만한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간데도 잘 올라가죠. 그래서 6조짜리보다는 그래도 5천억, 6천억 뭐 이런 3천억 이런 쪽에 좀 가벼운 기자재 쪽으로 보셔야지 좀 재미있을 거고, 이거는 올라가면 본전됐다가 또 시간이 또 지나면 또 내려가면서 또 손실 났다가 그다음에 18만 원 가도 또 16만 원 내려갔다가 20만 원 가도 또 냅두면 또 16만 원 내려갔다가 15만 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별로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뭐 반등을 준다고 해도 일단 무거운 종목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좀 더 가벼운, 아니면은 지금 이쪽에서 이제 가스관 쪽으로 이제 이슈가 돌잖아요. 그러면 가스관 쪽으로, 그래서 가스관, 뭐 피팅, 밸브 뭐 이런 쪽, 이런 기자재 부품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수익이 나긴 할 건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 그리고 좀 가벼운 쪽으로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전산업 들어와 있네요. 13,450원에 7%. 다행히 비중은 높지 않으시지만요. 지금 시각 3% 좋은 순환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11,040원선. 아직까지는 이 매수가 수복에 있어서 7분 응선을 이제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0일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오늘 다시 한번 50일선까지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여기서 거래량이 조금만 더 늘면 좋을 텐데요. 자, 전선하고 전력 그 원전 테마주들은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조정 받으면 또 움직입니다. 또 움직일 거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아주 높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박스권 고점이라 일단 여기를 넘어야죠. 여기를 넘어야 되니까 쉬운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 뭔가 고점을 넘어간다는 건. 근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전력, 전선 이런 테마주들도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이 먼저 반등을 주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IT 섹터들, 뭐 양자 컴퓨터니 인공지능이니 이런 애들도 강하게 움직여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력주, 전선 테마주들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돌아서려고 우리나라니까 아시아 증시부터 지금 슬슬 기운이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미국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에 10%. 지금 시각 바이넥스 주가 흐름이요.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좀 위험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15,590원 선 현재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5일선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현재 저점을 다시 한번 좀 깨뜨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님, 바이넥스 2만 원까지 매수가 수복 좀 길게 보고 가야 할까요? 바이넥스 2만 원에 공략하신 자리는 박스권에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동안 많이 올라가고 조정받고 오르고 여기서 공략을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저점이 깨지려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나쁘진 않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좀 지지를 하고 다시 반등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아무리 봐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봐봐요. 지금 하이젠 RNM이 뭔데 자꾸 이렇게 움직이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돈 넣고 지금 땡기고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한미사이언스 뭐 그런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이 폭등이 나오면 바이넥스를 지금 당장 막 사야 되는데 아직 그쪽에서 막 폭등이 나거나 하이젠 RNM처럼 이런 애들이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일단 지금 로봇주 쪽으로 이렇게 몰리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몰리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자꾸 그 LNG 가스 판겠다고 막 난리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기사도 계속 그런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쪽으로 이슈가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제 뭐 그쪽 관련주도 이거 자꾸 올라가잖아요. 아까 15%인데 지금 18%고, 뭐 조만간 20% 갔다. 이거 상한가 가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저쪽이 움직이니까 이쪽 애들이 소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는 돼요. 시장이 나쁘지 않아서 저점은 안 깨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얘가 돌린다 그래서 급반등이 나오느냐? 아까 전에 이제 SPG처럼 빠진 거는 뭐 비슷하게 빠진 것 같잖아요.
빠진 거 비슷하게 빠진 것 같은데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는 왜 안 올라가느냐. 바이넥스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이넥스 대표이사가 우리 또 로봇 그 사업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급등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로봇주로 몰리다 보니까 다른 그 섹터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나와서 결론은 차트는 뭐 이 정도면은 반등을 줄 거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올라가긴 할 텐데 로봇주가 아니라서 강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뭐 지지하고 이제 반등 주겠지 정도. 근데 뭐 이슈가 그쪽으로 안 물리니까 싹 다 지금 로봇, 온디바이스 AI 거기다가 뭐 제약바이오는 아닌데 미용기기 보톡스가 잘 움직입니다. 그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 바이오 시밀러 쪽은 그냥 좀 잠잠한.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바이오 시밀러 쪽도 얘기가 뭐가 있겠죠. 아니면 샘 올트만이 그런 쪽으로 뭐 얘기가 나오기를 뭐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일단 보유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보유에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구 산업 기다리고 있네요. 4,840원 그리고 16%의 현재 보유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이구 산업 4,730원 선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다만 흐름이요. 어제 시장에 급락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대로 좀 돌파를 해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차트인데 전문가님 다시 한번 이구 산업 수익권 어느 때까지 좀 지켜보면 될까요? 과거에 이제 장이 되게 좋을 때는 이런 식의 차트 보겠어요. 요렇게 이런 차트들이 이제 급등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거래가 들어올랑 하다가 말고 그러죠. 차트는 괜찮은데 매수 가격은 조금 높은 것 같고 그냥 기대는 하고 보유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안 간다 싶으면은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양을 만들어 놓고 안 땡긴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금 안 가겠다는 뜻이니까 조만간 이 모양이면 거래 실리고 위로 쏴줘야 돼요. 위로 쏴줘야 되는데 모르죠. 얘네들이 뭐 자금 사정이 안 좋거나 아니면 누가 돈 들고 도망갔거나. 그러니까 작전하는 애들 중에서도 지들끼리도 배신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거래를 실으고 확 지금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점이 깨지고 음봉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작전 실패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벼운 이런 종목들은 1,500억짜리 모양은 좋은데 갈 자리에서 못 가면 그냥 편안하게 지금은 저쪽에 LNG 가스나 이런 쪽으로 보세요. 저쪽이 더 낫습니다. LNG 가스, 조선 기자재, 피팅, 로봇주, 근데 로봇주 움직이면 자율주행, 아니면 뭐 유리기판 이런 쪽들이 최근에 움직이거나 거래량이 들어오거나 돈들이 들어온 거 봐서는 그쪽이 더 깔끔하고 이쪽은 하여튼 모양은 괜찮은데 저는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세모.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쉬운 쪽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래서 빨리 안 가면 뭐 이번 주 다음 주 만에 안 가면 좀 더 쉬운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뭐 이렇게 머리 싸매면서 고민할 필요 없이 좀 더 쉬운 쪽으로. 근데 아직 차트는 살아 있어요. 조만간에 이게 뚫고 급등해야 줘야 되는데 그 급등을 누군가가 거래를 치르고 돈을 넣어서 땡겨줘야 되는데 그건 걔네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땡길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빠른 시간에 답을 주면 보유를 안 간다 싶으면 교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또는 교체 중에서 상태를 현재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는 심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에 15%, 지금은 시각 심택 약 8%에 달하는 높은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2만 15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심택 지금의 급등을 바로 활용을 해봐야 될까요? 자, 거래량이라든지 다 좋아요. 차트도 좋은데 근데 이 시장을 너무 믿고 이걸 돌파를 하겠지 그러면은 실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수 가격이 2,000원이 아니에요. 매수 가격이 10,000원이 아닙니다. 지금 매수 가격이 2만 원이거든요. 그 이 가격에서 돌파 못해 다시 떨어지게 되면 또 자금이 또 묶여버리죠.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유리합니다. 심택도 15,000원, 12,000원 다시 내려올 때 공략을 해야지만 먹을 게 많아요. 지금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 못하게 되면 또 물리게 되니까 지금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거나 이게 못 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매수 단가가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팔고 다른 쪽으로 낙폭까지 종목들로 절반 정도는 돌려놓는 게 안전하겠다라는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마존의 이야기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마존이요. Amazon steps up use of robotics in warehouses. warehouse. 게임하신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창고에서 로봇의 활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비단 최근 로봇이 주목을 받음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발생한 이슈가 아니라요. 굉장히 1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요, 2012년이 가장 처음입니다. 이때 7억 7,500만 달러, 한화로는 10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인데요. 이 금액을 들여서 로봇 스타트업 키바 시스템을 인수한 이후로 이 로봇 운영을 크게 확장해온 바가 있죠. 실제로 저도 대학교 학부생 시절에 이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을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현재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에는 카디널, 또 헤라클레스, 타이탄 등 6가지 이상의 이 로봇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 가장 첫 번째로 효율성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more efficient are warehouse robots? 이런 창고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게 인간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 이 로봇 투자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비용 절감 그리고 배송 시간의 단축이겠죠. 이 지난해 루이지애나주의 슈 리브포트에 새롭게 개설된 아마존의 창고는요. 기존 시설보다 10배 더 많은 로봇 장비를 둔 것으로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주문 처리 비용을 25%나 절감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이 창고 운영에 대한 추가 투자는 2030년까지 아마존의 연간 비용을 약 13조 원가량이나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How is that changing e-commerce? 전자상거래 아마존과 또 반대편의 경쟁자가 바로 월마트가 있죠.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아마존에게는 비대칭 전력 AI가 있습니다. 이 아마존의 프로메테우스 로봇은 AI 기반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시야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인간과 함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면서 또 많은 시장이 주목을 받고 있죠. 전문가님, 이렇게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 증시에서 아마존만큼은 어제 빨간불을 켰습니다. 앞으로 로봇과 함께하는 아마존의 주가 흐름 어떻게 봐주실까요? 자, 오늘 아마존을 얘기를 꺼낸 것은 얘네들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얘네들 쇼핑 업체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했었던 그냥 그거고 얘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 그랬죠. 이것도 작년에 해드렸던 얘기고 그래서 얘네들이 AI 자체 칩도 만들고요, 반도체도 만들고 로봇도 만듭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요. 돈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돈 되는 사업들. 얘네들이 인터넷 기사 찾아보면 일단 로봇 관련주로 얘네들도 그래서 테슬라만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최근에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존 고점에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 미국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반등이 5일선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서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빨간색이 나오게 되면 아마존을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애들,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테슬라도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얘도 이 이하는 매수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국 시장이 바닥을 안 쳐서 그렇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잠시 뒤에 11시에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일단 유튜브로 할 때 들어오시면 지금 왜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박스권 매매 장세에서는 일단은 로봇주를 잘 왜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걸로 많이 갖고 있죠.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보면 매수 타이밍을 잘못 들어갔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데 일단 많이 빠진 게 좋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존도 많이 빠졌지만 엔비디아도 꽤 많이 빠졌어요 지금. 테슬라는 더 많이 빠졌고 테슬라는 반토막 나서 반토막 50% 빠졌고 그러면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이 조만간에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질러야 되나 아니면은 금요일 보고 질러야 되나 아니면 다음 주 질러야 되나 아니면 더 빠질까 봐 기다려야 되나 그런 얘기들을 이따가 공개 방송에 좀 해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훨씬 더 강한 흐름의 시장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공개 방송에서
더 얘기를 나눠드릴 거고 그리고 저는 유리기판도 지금 유리기판도 지금 추천주로 사실은 주고 있어요. 주고 있고 로봇주도 이미 줬고 그다음에 가스관 관련주도 이미 줬는데 여러분들한테도 그쪽에 힌트를 좀 주겠습니다. 이쪽을 해야 돼요. 일단 유리기판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차트 보니까 원전 테마부터 해가지고 전선 전력주들도 차트 모양 이뻐지고 있던데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은 패턴주들의 흐름들이 너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종목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공략을 하면 지금 뭔가 좀 그래도 동전을 넣으면 지표로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이 뭐가 움직여요. 지금 종목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미국 시장은 아직 바닥은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이 현상들이 이게 시장이 나빠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업종들이 지금 뭔가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안 가는 애들은 안 가죠. 그래서 가는 애들 위주로 해서 패턴주로.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월요일 날 공개 방송에서도 로봇주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쪽을 해야 된다, 저쪽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역시나 그쪽을 해야 된다는 게 역시나 맞았고 하여튼 좋아요. 일단 이쪽 종목들. 그래서 미국 주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만간에 애들이 반등은 나올 텐데 근데 수익률은 제가 월요일 날 공개 방송 때 얘기했지만 수익률은 우리나라 주식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대형주고 물론 미국에도 중소형주가 있어요. 근데 중소형주들 잘못 들어갔다가 한번 깨지면 코임처럼 정말 크게 깨집니다. 미국 주식은 하한가 제도가 없어요. 안전하게 대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되 대형주의 단점은 올라가는 폭이 좀 작다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은 그래도 대형주 하라는 얘기는 안 하죠. 우리나라 주식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로봇주들 보면은 다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쪽으로 매매 공략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를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요즘 들어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온 이유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말을 아주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알지만 미국 시장 올라가고 유럽 시장 올라가고 일본 시장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상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간다는 느낌보다는 종목들이 정말 잘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상당히 좋아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좋으니까 뭐 하기 좋아요? 돈 벌기가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딱 차트에 맞춰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래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정말 좋은 장이니까 그거. 그래서 일단 뭐 엔비디아, 그러니까 테슬라, 뭐 아마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이쪽 추가 매수도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래서 미국 주식 갖고 있는 분들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코인이 지금 조금 반등을 줬는데 그거 반등 준다고 끝 아닙니다. 다시 또 흔들릴 수 있어요. 거기는 되게 힘들어요. 아직 추세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코인도 궁금하다면 추세를 돌려야지만 코인 시장은 돈이 됩니다. 그 얘기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세를 돌리지 않으면 코인은 오늘 7% 8% 올라가도 또 조만간에 또 20% 금방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추세를 돌려놓고 안정적인 시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맞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매매하기 너무 좋다라는 주제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가격적으로는 정말 지금이 매력적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관망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잠시 후 오전 11시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희 화면 하단을 잠시 후에 참고를 하시게 되면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갈 수 있으니까요. 아래의 공간에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세 가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낙폭 과대 종목 단기 매매 전략으로 공략하시는 방법 오늘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요. 트럼프 소해주는 조정 시에 매수하시는 전략 아니나 다를까 오늘 조선주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표적 종목은 오늘 SPG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이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죠. 1:1 이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